안녕하세요, 드론스쿨입니다. 오늘은 드론스쿨의 이사님과 성 팀장님과 함께 겨울철 드론 관리법 그리고 배터리 사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지금 우선 이 겨울철 드론 사용법을 주의하셔야 되는 이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드론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0도에서 40도 정도가 사용 온도로 이제 기재는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안에 그 물질이 액체 형태로 있는 물질이어서 온도가 낮으면 얘가 얼어요. 그러면 완충을 해서 전력량이 100%가 되더라도 얼어있는 부분 전기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만약에 50%가 얼었다 그러면 얘는 완충을 해도 실제 성능은 5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DJI 제품들은 배터리 자체에서 온도 체크도 되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근데 쟤 진짜 얼어요? 네. 그러니까 언다는 개념이 얼음처럼 얼는 건 아닌데 이게 안에 이제 폴리머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젤 상태,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젤 상태로 있는데 이게 저온이 되면 물렁물렁한 정도가 약해져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굳거나 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얼어있는 쪽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먼저 제 경우에 이제 겨울철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작년 한겨울도 아니고 10월 달에 제가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기체를 들고 이제 드라마 촬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렇게 노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굉장히 조금 취약한 면이 조금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보온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보온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한데 10월 달이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폰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은 배터리 온도가 카메라라든지 핸드폰 같은 경우에 100%, 80% 이렇게 60%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쑥쑥 빠지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이사님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이폰은 실제로 핸드폰 배터리 리튬 폴리머를 사용합니다. 근데 리튬 이온하고 리튬 폴리머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온하고 폴리머의 성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계열상으로 같은 리튬 배터리이긴 하지만 보통 삼성이나 다른 일반적인 다른 제조사들이 쓰는 핸드폰에 들어간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라고 해서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리튬 이온이 저온에서는 리튬 폴리머보다 약간 좀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그렇게까지 큰 저기를 못 느끼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00% 충전해서 밖에 나가서 영화에 있으면 한 30분 만에 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전력량이 100%를 소모한 게 아니고 안에 폴리머 재질이 굳어가면서 출력을 못 내니까 실제 사용량이 줄어버리는 거고 그 상태의 전화기를 따뜻한 데로 갖고 가면 다시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 상태에서 0%로 책정만 됐던 거지 실제로 소모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팀장님 말씀처럼 인스는 워낙에 이제 고암페어의 출력을 쓰는 기체다 보니까 모터가 여름철이나 날씨 좋을 때 써보시면 비행하고 나면 배터리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얘가 프로펠러로 냉각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 열을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게 돼 있는데 겨울철에는 얘가 나는 열을 프로펠러에서 식혀주는 것보다 외부 온도에 의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저온 현상까지 내려가면 이제 배터리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펜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5도 이하에서는 지금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화면에서 작년 겨울에 이제 영하 15도, 20도에서도 펜탄 같은 경우에는 예열만 잘 되면은 영하 20도에서도 온도가 절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단 1도도 제가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데 인스파이어는 겨울철에는 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 팀장님이 그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온도요? 네. 그 시동 걸리는 온도 15도 점에서 걸리는. 지금 그 온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팬텀 인스파이어 여기 밑에 숨어 있는 요 맵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온도가 15도 이하에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 대신에 15도 이상에서는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일단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이제 이 드론들이 그러니까 비행을 하기 위한 적정 온도는 배터리 온도가 한 23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23도까지 예열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을 해주셔야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이사님 궁금한 게 네. 이제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0%까지 쓰지 말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네. 보통 저도 이제 처음에 RC 하시는 분한테 처음에 드론을 접했을 때 30% 정도까지만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네. 특별히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0%하고 이 제품의 0%하고는 약간 틀리죠. 근데 이제 리튬 폴리머는 과충전이 되면 폭발 위험이 있고 과방전이 됐을 때 안에 성분 변화가 일어나서 부풀거나 해서 배터리를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셀이 그 하나당 3.7V라는 전압은 이제 그 기준 전압이고 그 위로 충전할 수 있는 전압과 이제 사용량에서 내려갈 수 있는 전압 제한이 있어서 그 전압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 배터리가 내부에서 성분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풀거나 해서 배터리 자체 수명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지금 드론 제일 많이 쓰는 DJI 제품에서 배터리에 대한 퍼센트는 여기서 그 기체에서 측정되는 0%라는 게 실제로 리튬 폴리머를 쓸 수 없을 정도의 0%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는 책정해 놓은 0%까지는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데까지 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0%까지 내리셔도 배터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20번 정도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셀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전해서 0점을 잡아서 다시 충전해서 쓰라고 해서 완충 후 완전 방전 시켰다가 재충전해서 사용하라는 경고 메시지 가끔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조가 얘네들은 이제 회로가 안에 들어있고 이제 일반 전기 아답터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라 셀 밸런스 잡는 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잡히는 거고, 이런 일반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잭을 통해서 셀 하나하나 충전을 해서 전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일반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충전기를 보시면 그 급속 충전이 있고 밸런스 충전이 있어요. 그 밸런스 충전은 셀 하나하나당 전압의 차이를 체크를 해가면서 골고루 계속 전기를 넣어주는 방식이고, 그 급속 충전은 그냥 얘가 총 전압이 사용할 수 있는 전압까지 그냥 막 밀어넣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DJI 제품들이 충전할 때는 그냥 최대 전력을 밀어넣어서 얘가 회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걸러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급속 충전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20번 정도 했을 때 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이 밸런스 충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요 지금 이무식하게 생긴 폭탄인데 레이싱 드론이나 이런 거 충전하시다가 이게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집안에서 있는데 충전하다 폭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DJI 제품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제가 이렇게 배가 부푼 팬텀2 경우에 이제 배가 부풀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폭발했다는 아직 얘기는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비싼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한데 DJI 제품이 배터리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DJI 제품들 배터리가 일반 리튬 폴리머보다 비싼 이유가 뭐 하우징이 있고 뭐 인텔리전트 기판 있고 이런 거 있고 뭐 그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간 리튬 폴리머는 하이 볼테이지 리튬 폴리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리튬 폴리머보다 전압이 약간 더 높은 다른 약간 특수 재질이 그 분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셀 자체가 그 하이 볼테이지 리튬 폴리머 뭐 혹시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리튬 폴리머 셀보다 비쌉니다 원래. 그리고 저희 보면 얘는 인스 같은 경우에는 6셀 배터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안에 분해해 보면 셀이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개를 병렬로 하고 그거를 다시 6개를 직렬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굳이 얘네들이 셀 수를 여러 개를 쓰는 이유는 셀이 6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12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나면 병렬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셀 수를 굳이 여러 개를 해서 원래 개수가 적을수록 더 비용이 절약이 될 텐데 굳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팬텀 4도 네, 팬텀 4도 실제로 4셀인데 분해해 보면 2개씩. 예, 8셀이 들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스는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옆에를 노출을 해서 식히는데 실제로 팬텀 4도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여기가 홀이 뚫려 있죠. 이게 기체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공랭으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팬텀 4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날려보신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배터리 온도만 50도 넘어갈 정도까지도 열은 납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워낙에 출력이 세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끌어내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열이 많이 나죠.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이제 성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촬영을 아주 많이 항상 다니는데요.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겨울철이 배터리를 훨씬 더 좀 민감하게 좀 다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이제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지만 여름철에는 촬영하시고 나서 배터리를 바로 꽂으시면 얘가 충전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워서.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온도 그게 더 편한 것 감지를 같아요. 겨울철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차라리 겨울철에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름에는 식혀서 충전만 하면 되니까 사고는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 팀장님 아까 15도에서 비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15도 이상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나면 어쨌든 시동은 걸리잖아요. 근데 시동이 걸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동 걸렸네 그럼 바로 비행해야지 하고 웅 뛰어서 웅 날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저기 가서 드론을 주워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뛸 수 없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면 바로 뛰라고 그러면 뛸 수 있겠어요? 못 뛴단 말이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동은 걸렸더라도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23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도 이상이 이 예열을 하고 비행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시동을 걸고 그 기체를 지면에서 살짝 띄워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호버링을 시킵니다. 호버링 시키고 이 배터리 온도가 23도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호버링을 시키신 다음에 배터리 온도가 23도를 넘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비행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23도가 넘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과격하게 비행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천천히 스무스하게 저희는 팬텀4로 레이싱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제 비행을 하시면 되고요. 비행 중에도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얘가 비행 중에 계속 배터리를 끌어 쓰고 배터리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나기 때문에 온도에 관한 건 크게 신경을 안 써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추울 때 얘가 그 지상에 있을 때랑 높은 곳에 있을 때랑은 좀 이게 온도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 올렸는데 위쪽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그 지상보다 더 추운 환경이다. 그러면 얘가 비행을 하다가 그 모니터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배터리 셀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으시냐면 그 배터리 그 퍼센테이지 표시하는 거 있죠. 그 밑에 그 볼테이지가 나오는 칸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 메뉴에 가서 그 메뉴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노란색이나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색깔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요게 얘가 나 지금 힘들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손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난 저건 꼭 찍어야 돼 그러시면 차라리 그 좀 출력을 낮추셔가지고 그 출력을 낮추셔서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시다가 드론 잃고 촬영한 거 다 잃고 마음 아프고 돈 날라가고 네, 그런 사중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 겨울에 이사님 팬텀 3가 나왔을 때 네. 15도 온도점이 없었을 때는 사고가 제가 굉장히 많이 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도 전화가 왔는데 팬텀 3를 이륙시키자마자 얘가 시동이 꺼져서 그냥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열이 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컷오프돼서 떨어진 거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모든 DJI 제품에 보면 그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라고 온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오퍼레이팅 템퍼러처가 0도에서 40도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0도에서 40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0도에서 그럼 비행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는 사용을 이 온도에서 하라는 것보다 이 온도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일 최적화된 이 온도 내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약간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0도에서도 돼야 되는데 왜 15도까지 가기 전에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처음에 이 펌웨어 업데이트 될 때 굉장히 유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충분히 걸렸는데 왜 지금은 갑자기 안 되는 거야? 니네가 뭔데 그래?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를 그 DJI에서 업그레이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저온에 의해서 배터리 성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사용자가 무시를 하고 비행을 하다가 얘가 낼 수 있는 출력이 지금 아직 예열이 안 돼서 60% 70%밖에 안 되는데 쪽에서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공중에서 정지를 해서 추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DJI에서 첫 해 팬텀 3 나왔던 첫 해 겨울에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너무 많은 추락 보고를 받았고 그거를 얘네들이 검토한 결과 저온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예 그러면 이 정도 온도 밑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5도로 다 일괄적으로 잠가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긴 기능이 비행 중에 제가 아까 전에 비행 중에 이제 그 볼테이지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중에 갑자기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기체가 자동적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온도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아직 온도가 적정하지 않고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데도 최고 출력으로 조종기를 미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도 그러신 분도 있어요. 또 컷오프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배터리가 정상적인 온도, 정상적인 출력이 되기 전까지는 그 출력 제한을 걸어서 슬로트를 풀로 밀거나 하더라도 100% 출력이 안 나오고 이 출력 자체를 죽여가지고 그 온도가 유지될 때까지 그 출력 자체 제한 거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모퉁이에 딱 영어로 메시지가 뜨죠. 잠깐 뜨죠. 잠깐.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 배터리가 이제 관리가 되게 힘든데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봐드리면은 팬텀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도 제한이 없죠, 이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팬텀 3 이후 팬텀 4,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비까지도 15도가 안 되면은 일단 시동 자체가 안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뭐 다큐나 뭐 드라마나 이런 악조건에서 촬영할 때는 핫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의 온도를 이용을 해서 예열을 항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륙하신 다음에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을 예열을 항상 해주시면은 뭐 촬영, 그러니까 조정 미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고는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 않지만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온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배터리 히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온도를 특별히 조금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승진장님 매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그때 온도가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매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매빅이 이제 발매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발매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기체가 이제 겨울을 이제 처음 나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사용자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체를 가지고 테스트 비행을 했을 때 지상에서 호버링을 했을 때는 이제 예열을 시키면서 호버링을 했을 땐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23도 이상 올려놓고 이제 비행을 하려고 해서 쭉 올려가지고 이제 한 100m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볼트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데 얘가 색깔이 왜 저는 이제 천천히 촬영 때문에 천천히 비행을 하고 있는데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란색으로 왜 바뀔까? 그래서 다시 배터리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 배터리 창을 열어봤더니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매빅은 배터리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고 프로펠러가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영향 그리고 그 높은 상공의 그 찬 공기의 영향을 같이 받아가지고 얘는 모터가 돌고 배터리 힘을 끌어당겨서 모터가 돌면서 이제 배터리가 열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재빨리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매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해본 결과 요 바깥에다가 보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 재질이나 이렇게 보온을 보강을 조금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승진장님하고 테스트 한 날도 많이 추운 날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뭐 영하 한 1, 2도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공이 상공에서는 또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보면 영하로 조금 많이 떨어지면은 얘도 되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보온재를 조금 붙여주시면은 사고를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DJI 제품 중에 겨울철에 제일 운용하기 좋은 제품 어떤 건지 한 분씩 좀 뽑아주실래요? 저는 뭐 고민할 거 없이 팬텀이죠. 팬텀이죠. 네. 저희가 작년에 저기 Y 땡땡 프로그램 제가 촬영하러 저기 특유산에 갔었는데 그날 영하 20도였거든요. 근데도 아주 잘 버텨줬습니다. 이건 뭐 저는 고민할 거 없이 팬텀이에요. 네. 일단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별로. 네. 그 온도랑 그 볼테이지 그것만 잘 봐주면 신경 쓸 게 없고 그 그리고 팬텀 4는 지금 얘가 구멍이 별로 없는데 팬텀 3 같은 경우는 앞에 구멍이 총총총 딱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질까 봐서 간혹가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바꿔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팬텀 4 겨울에 오는 심지어는 저희가 팬텀 4를 비 맞으면서도 촬영을 저희가 그쵸. 비를 옴박 담아주면서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사님이 확인해 보시니까 방수 처리가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좀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 저희는 팬텀 4가 거의 지금 주력 기체라. 네. 지금 그 아까 성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매빅이 온도가 그 고고도에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인스파이어는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얘를 이런 보온재 전혀 없이 올리면 얘를 공중에 올리시면 호버링 하고 있는데도 온도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프로펠러의 그 풍력에 의해서 얘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얘를 이제 출력을 세게 해서 막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전력 소모량이 더 많아지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온도 저하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열 안 하고 쓰시면 겨울철에 인스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맞습니다. 매빅은 얘는 이제 공중에서 그런 효과가 벌어지는 이유는 배터리 자체도 3셀이고 이 모터 자체가 그 쓰이는 에너지 양이 많지 않아서 얘가 그 배터리 자체에서 끌려 나가는 에너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열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열량은 공중에서 냉각이 되면 그 온도가 오히려 하강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팬4는 워낙에 출력이 세기 때문에 내부에서 얘가 열을 계속 쌓아준 정도로 열이 많이 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멍이 있어야 될 정도로 얘는 발열이 많은 애라 겨울철에 처음에 시동 걸 때 온도만 조심해 주시면
3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 날리기는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보다 겨울철에 뭐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일 주의하실 거는 사실은 그 드론은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드론을 집에 애지중지 잘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촬영 간다고 차에 실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집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막 유리창에 결로 현상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온도가 어느 정도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곳에 갖고 나오셔갖고 바로 날리시면 이 기체 주변에 있는 수분이 기판이고 어디고 싹 다 들러붙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내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체 온도는 급격한 변화를 주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는 그런 차가운 곳에 놔뒀다가 비행하시는 거는 제일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리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 가장 겨울철에 문의 많이 받는 경우,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제일 연락 많이 오는 게 어떤 거냐면 기체가 갑자기 떨어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추워서. 그쵸. 그 진짜 추워서 떱니다 기체가. 이 안에 IMU라는 센서도 온도에 민감하고 짐벌도 실제로 모터에 의해서 구동을 하는데 이 짐벌 모터도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어느 정도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호버링 하실 때 보면 기체가 제자리에서 막 바르르 떠는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3가 좀 더 심하긴 하고 4나 인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MU라는 센서 자체도 온도가 확보가 됐을 때 정상적인 센싱을 할 수 있고 짐벌 모터도 너무 저온에서는 모터가 성능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온에서 촬영을 하시면 영상 떨림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매빅이 그 네. 저온에서의 짐벌 그렇죠. 내용을 강화하는 펌웨어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론을 보관을 하실 때 뭐 내일 촬영을 간다고 해서 미리 지금 영하 같은 날씨에 차에다 실어 놓으시면 15도가 절대 안 절대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동차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뭐 7, 80도 이상씩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시면은 메고 들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한여름에 에어컨 트시면은 에어컨 트시는 데다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 히터 돌리면 히터 돌아가는 데다 보관하셔서 사람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면은 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렇죠. 가족과 같이 가족이에요, 가족. 네. 아 그리고 저기 뭐지? 그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욕심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드론이잖아요. 드론을 이제 구름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구름을 뚫고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인 방수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은 어쨌든 수분이잖아요. 수분인데 얘가 차가운 겨울철에 구름 위를 납니다. 날아요. 근데 그럼 그 수분이 다 프로펠러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 네. 있죠. 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옵니다. 네. 직접 보셨습니다. 네,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사실. 네. 프롭에서 얼음 덩어리가 네. 프롭이 진짜 얘가 이 프롭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저는 얘가 이렇게 딱 띄웠는데 지금 높이로 안 올렸어요. 높이로 안 올렸고 그냥 주변에 이제 구름이 많이 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높이로 안 올리고 어차피 뭐 카메라로 봐도 구름 때문에 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그냥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보니까 이 프로펠러에 얼음이 다 이렇게 쫙 얼어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기체도 네. 기체도 얼음이 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이 얼음 때문에 기체의 비행 성능에도 이제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얼음 때문에 이제 안쪽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것도 잘 날다가도 배터리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얼음이 여기에 달린 얼음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돌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돌다가 얼음이 떨어지면 얘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라든가 누군가 있으면 이 얼음에 의해서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얘기예요.
제가 맞았어요 얼음이. 아. 네, 네. 아니 얘가 얼음이 얼는 거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데 갑자기 뭐가 어디선가 뭐가 딱 날라가 제가 목을 딱 쳤어요. 푹 해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근데 얘를 내려놓고 보니까 얼음이 쫙 얼어있길래 아 이게 여기서 난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반드시 구름 위를 비행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겨울철에 구름은 네. 실제로 물이 수증기가 아닌 얼음 덩어리도 들어있을 수 네.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리고 네, 조심해야죠. 완전 겨울이 아니더라도 구름 속을 저희가 비행을 해본 결과 카메라에 금방 수분이 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잠시 촬영하고 내려서 또 카메라 닦고 또 올려서 촬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 촬영하시는 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뭐 쓰셔서 샤워를 촬영을 시키지 하셔야 돼. 않으시면 뭐. 그게 수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그 실제로 DJI 같은 경우에는 침수된 그 기체에 대해서 수리하는 경우에 부분 수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부품을 다 교체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어느 부분에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교체 안 하고 수리 완료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수리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DJI 같은 경우에 침수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수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기체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에 빠졌을 때만 표시가 되질 않아요. 수분이 많아서 거기에 만약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 그것도 침수로 다 인식을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나는 침수시킨 적이 없는데 수리하러 갔더니 이거 침수예요, 수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뭐 드론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전제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핸드폰을 그 자동차 에어컨 그 송풍구에다 놔뒀다가 여름철에 갖고 나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한 3개월 만에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수리하러 갔더니 내부 기판이 부식됐다고. 저는 한 번도 비를 맞춰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식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기판이 다 녹슬어서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거치대에 있었던 위치가 에어컨을 계속 찬바람 맞으니까 얘를 밖에 뜨거운데 딱 갖고 나오는 순간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습기가 쫙 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동작하거나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체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공중에서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추락을 할 수도 심각한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저기 별세계 서비스 센터에서 제가 근무를 좀 했거든요. 근데 샤워하실 때 이렇게 창가라든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샤워를 하셔도 직접 물이 닿지 않아도 안에 침수지가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든지 이런 거 비행하실 때는 특별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개, 그쵸. 구름 안개, 이런 거는 사실 구름을 담으면 정말 이쁘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잘 담고 왔는데 그게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그 굉장히 수명이 긴 배터리여서 여러 번 충방전을 해도 다른 배터리보다 훨씬 사용률이 좋은 배터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셀을 제조하시는 그 모 화학에서 그 개발하시는 분한테 저희도 정보를 들었는데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충방전을 한 300회 정도 하면 원래 그 출력의 한 80% 선까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0번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횟수긴 하지만 그 정도 쓰시면 얘가 원래 성능의 70-80%대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방전하고 완전 충전하는 것들을 한 번씩 해주셔야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방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인스파이어나 뭐 팬텀4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체에 넣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방전을 시키시면 얘는 10%대부터 계속 착륙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터 계속 돌리고 올려줘야 되고. 계속 신경 쓰고 그러다가 잠깐 실수하면 한 진짜 뭐 2-3cm 높이에서 떨어진 그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2-3cm 추락하면서 짐벌 망가지고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인스파이어는 카메라를 떼고 날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팬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카메라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술이 들어온 케이스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면 그 배터리 한번 방전시키려고 몇십만 원의 대가를 치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로 기체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쓰신 다음에 DJI가 고맙게도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게 뭐냐면 그 배터리에 뒤에 꽂아서 배터리를 켜주면 이 USB 포트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만든 목적은 뭐냐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배터리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급하게 충전해서 쓸 수 있게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의외의 사용 방법은 배터리가 10%까지 해서 했을 때 이걸 켜서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걸 충전을 밤새 걸어 놓으시면 얘가 0% 될 때까지 배터리 뽑아내고 딱 꺼집니다. 완벽하게 꺼집니다. 그러면 완전 방전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고, 얘는 반대편 잭이 분리가 되는데 이 잭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잭을 쓰시면 인스파이어나 팬텀 3 배터리도 그렇게 방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갔지? 매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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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 있었네? 매빅은 네. 매빅은 플라이모 키트 사면 요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얘는 매빅 배터리에 꽂아서 직접 선 없이 이렇게 해서 켜주시면 여기서 USB에서 전원이 나와서 얘도 이걸 사용해서 완전 방전 시키실 수 있고, 뭐 완전 방전이 아니더라도 그 보조 배터리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있으신 분들 여기다 꽂으시면 이거 웬만한 그 샤오미 만암페어 이런 거 저리 가라 충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솔직히 이거 배터리 그 DJI에서 보증 기간이라는 게 6개월 하고 아니면 200회 사용이 보증 기간이에요. 근데 200회 솔직히 못 쓰시고 그 전에 기체가 망가지시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완전 방전 하실 일 있으시면 보조 배터리로 유용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거기 팬텀 3나 4에 들어있는 그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220V 안 꽂고 네. 조종기랑 배터리를 동시에 꽂은 다음에 배터리를 키면은 조종기로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 역할도 똑같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그 조종기를 충전을 해서 그 인스파이어는 실제로 이런 그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네, 그 네. 케이블의 용도는 조종기가 배터리가 없을 때 야외에서 조종기를 충전을 못하니까 그 남는 배터리 가지고 조종기를 충전할 수 있게 잭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팬텀 3는 안타깝게도 안 들어있습니다. 팬텀 4도 안 들어있고. 근데 그 사용하시는 아답터가 실제로 그 커넥터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내부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연결하시면 충전이 돼요. 근데 요 잭이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충전기에 꽂아주시고 반대편에 배터리 놓고 배터리 켜주시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없으셔도 그렇게도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죠.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나가면 이게 이제 완충 상태로 눌러보시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촬영 당일이나 전날에 다시 한번 더 완충을 해서 꼭 나가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 보시면은 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촬영을 못하거나 했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되면 얘가 자동으로 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걸 궁금해서 눌러보는 순간 그 시간이 초기화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5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오늘부터 5일 동안 이걸 안 만지셔야 5일 있다가부터 방전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3일 정도 있다가 궁금해서 얘가 얼마나 빠졌지 해서 누르는 순간 그 누르는 시점에서부터 5일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쓰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님 이거 비행을 안 할 때 보관은 몇 % 정도에 하면은 좋은지 좀 설명을 한번. 리튬 폴리머는 완충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부풀어 올라서 배터리 수명을 해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 더 이상 못 쓰신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그 구형 기체들 보면 이제 사용 시간이 많이 돼서 배터리들이 부풀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부풀면 원래 성능의 20-30% 이상 그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정상 출력이 안 나오면 추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품 배터리 뭐 비싸죠. 비싸서 아까우실 건데 이게 외형상 변화가 일어난 배터리는 될 수 있으면 비행할 때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한 40%에서 60% 사이, 그 DJI가 권장하는 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DJI에서 나오는 팬텀4 충전 허브인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는 차징 모드고 하나는 스토리지 모드인데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 가끔 계셔요. 그래서 스토리지 모드에 해놓고 충전을 하시면 쭉쭉 빠지고. 배터리 딱 50%까지 충전이 아니고 방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지 모드로 잘못 놓으시면 충전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전하실 때는 꼭 체크해 보시고 스토리지 모드는 내가 정말 오래 안 써야겠다 그러면 이 모드를 해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버리시는 게 더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전 모드에서는 가장 많은 배터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드로 놓으면은 세 개가 다 동시에 빠지더라고요. 그쵸, 딱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알고 쓰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겨울철에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저희끼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저희가 수다. 네, 또 이런 자리가 조금 또 좀 낯설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소재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그 관리 잘못해서 셀이 부풀어서 사용 못하게 된 배터리고요. 이제 이게 인스파이어 배터리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셀 수가 12개죠. 그래서 6셀이 아닌 12개를 병렬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얇게 있는 요것들은 정상, 지금 부푸는 애들은 다 망가진 셀입니다. 가스가 차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벌리고 나와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파손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당연히 사용도 안 될 거고요. 이런 증상이 초기에 발생을 하더라도 아깝지만 안 쓰시는 게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